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벤노막에서 신상품이 좀 재밌는 제품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네. 네. 캐스크를 좀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숙성을 한 그런 제품이 나와서 요즘은 이렇게 딱 일반적인 제품 외에도 뭔가 캐스크 피니쉬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법이나 좀 변화를 줘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어요.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식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시도들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번 벤노막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노막이 요즘 되게 왕성한 제품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좀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요즘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이제 위스키의 신제품이 옛날에는 어떤 오크통의 베리에이션이 좀 많았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확실히 스토리의 디테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크를 어떻게 말리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위스키에 좀 담아내서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벤노막은 어쨌든 이제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한 증류소예요. 증류소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작다고 했나?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증류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증류소입니다.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 하면은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하지만 피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메인 캐릭터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증류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 벤노막이라고 하는 증류소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증류소인데 거의 한 100년 넘게 이제 증류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든 앤 맥페일이 이 증류소를 인수했을 당시에는 그냥 뭐 부지 정도만 건물 정도만 갖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제 완전히 다 리뉴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예전에 벤노막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리뉴얼 된 거거든요. 그 고든 앤 맥페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벤노막이라고 하는 증류소를 인수했을 때 포인트로 갖고 간 거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예전 그러니까 한 1960년대 스타일의 싱글 몰트 위스키의 캐릭터를 좀 살려보자 라는 의미로 비트 풍미가 느껴지는 원액들을 주제로 한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업에 피트를 다 사용하는 증류소는 거의 벤노막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굉장히 좀 화사하고 달콤한 스타일의 이제 위스키들과는 좀 차별화가 확 되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원액들로 균일하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제 그런 퀄리티 관리들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퍼스트 필 캐스크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좀 잘 뽑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증류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제품, 재미있는 제품 두 가지만 이제 시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캐스크를 만들 때 그 나무 조각을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재단을 해서 캐스크를 만드는데 건조하는 과정을 좀 달리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에어드라이 오크라고 해서 자연 건조,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킬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몰팅을 할 때 그 싹틔운 보리를 이제 킬른에서 가마에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뭐 피트도 입히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벌목한 나무를 이제 킬른에서 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가마에서 이제 약간 열기로 건조를 시킨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캐스크를 각각 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똑같은 스펙의 원액을 각각 숙성을 함으로써 그 캐스크를 어떻게 건조함에 따라서 이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실 이 킬른 드라이는 하지 않는 공정이거든요. 왜냐면은 킬른이라고 하는 공간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증류소가 훨씬 많고 왜냐면은 몰팅한 보리를 다 받아오기 때문에 뭐 그런 캐릭터를 맛볼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에어드라이드 오크는 킬른과 세트가 됐을 때 좀 재밌는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시음하시죠. 네네네. 지금 따라주신 게 그러면은 자연 건조? 왼쪽이 킬른. 네, 요 그러니까 라벨 색깔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킬렌이고요. 이렇게 좀 연한 하늘색 라벨이 에어드라이. 네. 도수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46도입니다, 둘 다. 그래 보면은 디스틸 연도랑 보틀링 연도가 써 있어요. 그럼 어디 그래도 에어드라이부터 맛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이거 딱 들어왔을 때 뭐 저희 그 회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시음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캐릭터가 완전 달라서 이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은 시트러스한 풍미가 좀 느껴지고 기본적으로는 약간 바닐라 풍미나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뉴맥 스피릿에도 느껴지는 그런 약간 몰티한 향들이 좀 느껴져요. 어떠세요? 처음에 화사한 향이 되게 좋았고, 근데 확실히 딱 마셨을 때 에어드라이드 제품은 좀 시트러스한 느낌이랑 약간 뉴맥스핏 맛이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알겠는데 이 킬르는 조금 약간 쿰쿰한 감칠맛 같은 뭔가가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약간 더 좋은 쪽이 분명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어떤 게 더 본인 취향? 처음에 이제 향만으로 봤을 때는 에어드라이가 좀 더 화사한 향이 더 많이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반면에 킬눈이 그 나무를 아무래도 좀 더 구워나간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군밤 같은 느낌의 좀 그런 감칠맛? 그런 향이 맨 처음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이 군밤을 굽다 보면은 겉에 껍질이 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올라왔다면 에어드라이는 좀 더 플로럴한 향이 좀 더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고 났을 때 맨 처음에 전 에어드라이를 먹었는데 오히려 먹고 나서는 이거 이렇게 먹으면 10년하고의 큰 차이가 있나 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킬르를 먹고 나니까 둘기님 말대로 이래서 이게 좀 스테이블을 좀 구운 느낌이 이런 건가 하는 느낌은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둘 다 먹었을 때는 그냥 에어드라이가 좀 더 입에 지금 맞고 있습니다. 킬르는 마지막에 은은하게 좀 스모크가 쭉 있어요. 남아있는 뭔가 그 흙 같은 내용들. 킬른을 먹고 에어드라이를 먹으니까 이제 확실히 좀 화사하고 시트러스한 향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네. 저는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10년 제품부터 해서 이제 대부분은 뭔가를 한번 담았던 캐스크잖아요. 버번이든 쉐리든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섞었든. 그러니까 사실 코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버번 쉐리가 섞여 있는 거고, 사실 얘네들은 뭔가를 담았던 캐스크가 아니라 버진 오크이기 때문에 뉘앙스 자체가 조금 새롭기는 했어요. 좀 그렇게 느껴졌고, 말씀하신 그런 시트러스한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확연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이제 호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킬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둘 다 되게 캐릭터가 좋은 풍미가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킬렌이 조금 더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둘 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 막 맛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10년 초반 때 숙성인데도 뭔가 좀 컴플렉스한 느낌이 둘 다 각자 나름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벨로막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복합적인 균형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트가 있으면서도 그런 붉은 과실도 있고 약간의 플로럴한 느낌도 있고, 바디 자체도 약간 뭐 따지고 보면 약간 미디엄 바디 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니쉬도 좀 은은하게 길고.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근데? 가격대는 아마 뭐 소비자가로 치면은 한 15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요? 네네. 자, 어쨌든 오늘은 벤노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어쩌면 많이 알려진 위스키는 아니지만 작은 증류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소량 생산이라고 할지라도 퍼필 캐스크로 피트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나온 두 가지 제품을 맛봤고요. 한번 각자 맛있었던 거를 그래도 정확히 한번. 킬른이 맛있다고 하셨고, 그쵸. 저는 뭐 사실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어떤 의견도 궁금해서. 저는 이제 에어드라이였는데 오히려 둘기님이 아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제품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어차피 나무 스테이븐 에어드라이드를 하는데 제품으로 굳이 출시를 했을까? 얘가 있어야 얘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라고 저도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셔보니까 얘가 마음에 드네요. 아니요 에어드라이드. 되게 화사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경쟁 구도를 자꾸 저하고 만드시는데 2대1로 제가 이겼네요. 아니 뭐 이기고 지고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향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신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회 재발견 벤노박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깜짝 선물로 제가 21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보트를 한 거고. 21년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었죠. 아 그래요? 21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대가 아니 우리는 3명인데 왜 4잔을 따르십니까? 저희 감독님들 있잖아요. 저희 감독님들 지금 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슬란즈바 드셔보십시오. 슬란즈바 난 많이 마셔봤으니까.